신사님들, 혹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랑의 순간이 끝난 직후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 노력했고 분명 뜨거운 반응도 이끌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거나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 낯선 순간 말입니다. 신사님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에 당연히 그녀도 충만함을 느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왜 그녀는 사랑받았다는 충만한 표정 대신 왠지 모를 외로움을 내비치며 등을 돌리는 걸까요? 그것은 신사님이 부족해서도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두 번째 파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파도, 즉 육체적인 격정의 순간만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고 영혼까지 채워지는 기적은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뒤 아주 찰나의 순간에만 열리는 비밀의 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는 신사님의 체력이나 화려한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뇌과학의 영역이자 호르몬이 지배하는 정서의 영역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신사님들께 그동안 침실에서 발생했던 그 수많은 엇갈림의 원인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육체를 넘어 영혼을 울리는 이 연결의 비밀, 그 치명적인 고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연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호기심이 오늘 밤부터 신사님의 침실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몸과 마음의 속도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신사님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할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가끔씩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신체의 반응들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위축시키고 이것은 침실에서의 조급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어 그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의 사랑의 반응, 곡선과 여성의 반응 곡선은 그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몸이 뜨거워지기까지 남성보다 훨씬 더 긴 예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구조의 차이입니다. 여성의 몸이 반응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파도, 즉 육체적인 환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원기라고 불리는 평탄하고도 지속적인 자극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고원기를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에 물이 차오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댐의 수문이 열려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려면 그 전에 댐 안쪽에 충분한 양의 물이 가득 차올라야만 합니다. 물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 억지로 수문을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웅장한 물줄기는커녕 바닥에 고인 흙탕물만 찔끔거리다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99%의 남성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신사님 자신의 감각이 고조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그녀가 내는 작은 탄성을 신호로 오해하여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은 댐의 문을 너무 일찍, 너무 성급하게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급함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통증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즐거움이 아니라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녀의 뇌는 이 상황을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공격받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몸은 굳어지고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신사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닫혀있는 문을 향해 계속해서 노크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사님은 혼자만의 달리기를 한 후 결승선에 도착하지만 그녀는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후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시차를 극복하고
그녀의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송이술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처방은 바로 태도의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를 잇는 태도입니다. 신사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오늘 반드시 그녀를 감동시키겠다 혹은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겠다 라는 목표, 지향적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목표를 지우십시오. 대신 신사님의 유일한 목표를 관찰과 동기화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사냥꾼의 마음을 버리고 그녀의 몸이라는 악기가 스스로 소리를 낼 때까지 조율해주는 조율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얕고 빠르다면 아직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숨소리가 깊고 편안해지다가 점차 리드미컬하게 빨라진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며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사님의 호흡을 그녀의 호흡 속도에 맞춰 보십시오. 그녀가 천천히 숨을 쉬면 같이 천천히 그녀가 가빠지면 같이 가쁘게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뇌파는 동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미러링 효과를 불러일으켜 말 한마디 없이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신사님은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는 그녀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사님은 그저 그 파도가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밀려올 수 있도록 돕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가 조금만 반응을 보이면 기쁜 마음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강도를 세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잔하게 일렁이기 시작한 파도에 돌을 던져 파동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일정한 리듬과 속도로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서핑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파도가 올 때까지 서퍼는 바다 위에 떠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파도가 오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뿐 파도를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신사님은 든든한 바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경우 혈류량이 그녀의 꽃심으로 모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 그녀가 신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지연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라며 재촉하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면 여성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봐. 라는 자책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니 신사님 부디 여유를 가지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침실에서야말로 진리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차가워진 손발을 먼저 녹여주시고 긴장으로 굳어있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십시오.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그녀의 몸은 꽃봉고리가 열리듯 자연스럽게 반응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렇게 충분한 고원기를 거쳐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신사님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수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에너지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신사님이 강제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도달한 성취이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기다려준 신사님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사님들이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진정한 마법, 즉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파도가 잦아드는 그 찰나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육체적 파도가 지나간 직후 여성의 몸과 마음은 무장해제 상태가 됩니다.
격렬했던 호르몬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여성의 뇌에서는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안전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수컷이 나를 보호해줄 존재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떠날 존재인지를 판단하려는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신사님이 보여주는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그녀가 느꼈던 육체적 쾌락을 사랑의 황홀경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수치심과 허무함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99%의 남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남성의 몸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생리적 현상이 끝나면 급격하게 불응기에 접어듭니다.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성적인 흥분이 급격히 떨어지고 급격한 피로감과 함께 수면 욕구가 밀려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리적 현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발생합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는 신사님들이 계십니다. 혹은 말없이 일어나 욕실로 향하거나 담배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사님 입장에서는 몸에 열기를 식히고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잔인한 폭력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한다, 아름답다, 속삭이던 사람이 욕구가 해소되자마자 타인처럼 돌변하는 모습에서 여성은 극심한 정서적 유기감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즉, 신사님의 무심한 등짝이 그녀에게는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이 남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였나? 나와의 교감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앞서 느꼈던 육체적인 쾌감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소위 말하는 리스 부부, 쇼윈도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골든타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단 1%의 신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더라도 의식적으로 그 본능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는 두 번째 스위치를 켭니다. 이 스위치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격정이 끝난 후 숨을 고르는 그 5초 안에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바로 이 보호적인 포옹이 두 번째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의미의 접촉이 아닙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애착 호르몬,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을 진정시키고 깊은 신뢰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절정이 도파민에 의한 짜릿한 쾌감이라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절정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에 의한 평온하고 충만한 행복감입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느낌입니다. 내가 안전한 품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 남자가 나의 영혼까지 아껴주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여성은 오늘 정말 좋았다 라고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신사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격렬한 파도가 지나간 바다에 평화로운 노을이 지는 풍경을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요. 이것이야말로 부부관계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목적지가 아닐까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해소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성소 말입니다.
이 두 번째 파도를 경험한 여성은 신사님을 단순히 잠자리 파트너가 아니라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로 다시금 각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침실 밖의 일상생활로도 이어져 아침 밥상이 달라지고 현관문을 나서는 신사님을 배웅하는 눈빛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첫 번째 육체적 파도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물학적 이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론처럼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사님의 의도와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혈관 질환 등 갱년기 남성들이 흔히 겪는 신체적 변화들은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앗아가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신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실망스러운 눈빛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여성들이 실망하는 것은 신사님의 기능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대하는 신사님의 태도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신사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인 조기 종료를 생각해 봅시다. 신사님은 너무나 오랜만에 관계라 긴장했거나 혹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여 그녀가 차의 고원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혼자 결승선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지? 라며 끊임없이 자책하거나 민망함을 견디지 못해 아예 등을 돌리고 자는 척 해버립니다. 이것은 최악의 대처입니다. 신사님의 자책은 그녀로 하여금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회피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분노를 유발합니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이 위기를 반전의 드라마로 만듭니다. 자신의 기능이 끝났다고 해서 관계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이 당신한테 너무 빨리 반응해버렸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라는 위트 있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신사님의 주요 무기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지만 신사님에게는 아직 따뜻한 손과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끝났지만 당신은 아직 아니야.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며 오직 그녀를 위한 서비스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이때 신사님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할 때 급한 손길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봉사하는 이타적인 손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몸을 도구로 쓴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강력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쾌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오르가슴보다 더 큰 심리적인 오르가슴, 즉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기능만 좋았던 날보다 이런 날의 기억이 여성의 가슴 속에 더 깊고 애틋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기술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의도적인 멈춤의 전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한 번의 발사가 주는 피로도가 큽니다. 한 번의 마무리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며칠 동안 무기력해지기보다는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끝내지 않고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의보감이나 전통 양생법에서도 접이불루 지혜 에불어라고 하여 에너지를 아끼고 기를 순환시키는 건강법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침실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설명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여성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냄새가 나나? 갑자기 하기 싫어졌나?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신사님의 깊은 뜻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불신만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략을 쓸 때는 반드시 그녀를 안심시키는 언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끝난 후 그녀를 안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혹은 이 좋은 기분을 내일도 모레도 당신과 계속 느끼고 싶어서 오늘은 내가 에너지를 아꼈어. 당신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 남자는 순간의 쾌락보다 우리 관계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한 사랑의 표현, 이것만큼 중년의 남성을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지연된 만족은 대상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당장 욕구를 채우지 않고 다음을 기약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다음번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설렘은 권태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비교와 평가입니다. 많은 신사님들이 관계 후에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좋았어. 나 잘했어. 예전보다 낫지. 이런 질문들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마치 체조 경기 채점하듯이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성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좋았던 감정에 젖어있던 우뇌가 멈추고 분석적인 좌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좋았다고 말해야 하나? 사실 아까 좀 아팠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 감동은 증발해버립니다. 침실은 성적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두 영혼이 만나 위로받고 치유받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러니 질문하지 마시고 선언하십시오. 확인받으려 하지 마시고 감탄하십시오. 당신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당신 숨결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이런 감성적인 언어들이야말로 두 번째 스위치를 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평가가 아니라 남자의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신사님이 그녀를 여신처럼 대우할 때 그녀는 침대 위에서 진짜 여신이 되어 신사님에게 천상의 쾌락을 선물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를 그저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대한다면 그녀 역시 신사님을 그저 그런 남자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울과도 같은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의학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두 번째 연결의 시간에는 후각과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뇌의 변연계, 즉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후각, 청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나 신사님의 채취,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시각적인 자극보다 훨씬 더 깊이 뇌리에 박힙니다. 젊었을 때는 시각적인 자극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정서적인 감각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누는 천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또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침실에서의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침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실은 일상의 연장선입니다. 평소에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며 나누는 따뜻한 대화 산책길에 무심코 잡아주는 손 아픈 곳을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침실에서의 심리적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혈관 건강은 발기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혈관, 즉 마음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신체적 혈관이 튼튼해도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 적립금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사님을 구원하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력이라는 것도 단순히 하반신의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력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정신적인 강인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육체의 힘은 나이 들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마음의 정력은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친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세월을 살아낸 중년의 신사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20대의 불같은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60대, 70대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온돌 같은 은근함과 깊이가 채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지지만 숯불은 은은하게 오래가며 속까지 익혀줍니다. 이제 신사님들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 같은 사랑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로 아내의 차가워진 손발을 녹여주시고 외로워진 마음을 데워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과 이를 통해 얻게 될 놀라운 삶의 변화들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님들의 변화는 단순히 침실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신사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실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인 육체적 절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두 번째 파도인 영혼의 교감으로 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혹은 다가올 사랑의 순간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속도를 늦추십시오. 댐에 물이 차오르기도 전에 수문을 열지 마십시오. 신사님의 목표를 발사에서 공명으로 바꾸십시오.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함께 호흡하십시오. 신사님의 조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둘째 5초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직후 그 찰나의 순간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당신은 안전하다.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라는 무언의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이 작은 포옹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부부관계를 치유할 것입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몸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와 봉사정신으로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남자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감싸 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아내분이 갑자기 왜 이래? 라며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가식적인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신사님의 꾸준한 배려와 사랑의 언어는 반드시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다 메말랐던 감정의 샘을 다시 터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신사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노년의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다정한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신사님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리더로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주름은 늘어가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육체의 힘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 불같고 충동적인 사랑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영혼을 위로해주는 더 차원 높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사님은 육체적 관계를 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남자가 되십시오. 육체의 쾌락을 좇는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신사님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침실을 온기로 가득 채우는 기적의 불씨 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녀 역시 신사님만큼이나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용기를 내어 그녀를 품에 안고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 행복해. 이 말 한마디가 두 번째 파도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신사님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나침반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제2의 황홀경을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신사님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 송미령 박사도 언제나 신사님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